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먼저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벚꽃길 안내해 드리면서 수원에 이제 서호천 길 벚꽃 아름답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호천 주변에 이제 우장춘 박사님 묘소가 묘가 있으니까 있다. 거기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했는데 방송 이후에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그 기자님들이. 그래서 거기 민간인이 좀 통제가 된다고. 우장춘 박사 묘소에 네. 우리가 막 못 간다고요? 네, 그래서 그 방송 듣고 가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겠구나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듣고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개방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자, 오늘 중국 소식이죠. 네,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에서는 황사를 막기 위해서 나무 무려 660억 그루를 심어왔다라는 네. 얘기를 드려봤잖아요. 식목일이 지나면서 곰곰이 이렇게 주말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혹시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그림책 유명한 거 있죠.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1953년에 발표한 동화. 네. 그걸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사막화돼서 황폐해진 땅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온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끝에 이렇게 나와요. 마을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땅값이 비싼 평야지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와 젊음과 활력과 모험정신을 가져다 주었다. 남자와 여자들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시골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소년 소녀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네. 사막화되는 현실에서 나무를 심어서 이렇다니. 근데 그 현실의 이야기가 실제로 고비 사막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660억 그루를 어디에 어떻게 심었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이 전문가 연결을 해봤어요. 네, 네. 우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 영어로는 Great Green Wall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거대한 녹색 벽, 즉 녹색 만리장성이다. 네. 이렇게 불리고요. 한자로는 삼북 보호대 산림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봄철마다 덮치는 황사 발원지 북쪽의 세 곳, 삼북, 그러니까 서북 지역, 화북 지역, 동북 지역을 사막을 숲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장벽처럼 황사를 막겠다. 네, 저기 중국 내륙 지역에 쭉 이 녹색 만리장성 표시가 예. 된 지도가 보이는 라디오에 뜨고 있네요. 그렇죠. 이 만리장성이 원래 진나라 때 네. 북측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만리가 넘는 성곽을 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 그린 녹색 만리장성 프로젝트는 실제 만리장성보다 더 깁니다. 예, 그래서 이 영국을 외신에서 찾아보니까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1978년에 시작돼서 2050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세계 최대 생태공학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래서 목표가 중국에서는 2050년까지 1,000억 그루를 심는 게 목표예요. 과연 중국이네요. 예, 진짜 크다. 1978년에 시작됐어요. 제가 사진 썸네일 아마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진짜 그 인해 전술로 사람들이 이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나무와 나무를 심으면서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는 사진을 네. 제가 봤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같이 나무를 심고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나무 심는 나무를 농민들에게요.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임업 분야 최고의 사막화 전문가를 제가 수소문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와우. 국립산림과학원의 박기형 박사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임학을 전공을 하시고 중국 임업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온 자타공인 사막화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겠네요. 네, 그럼 보니까 자료도 이만큼 가져다 주셨는데 아주 신기반기합니다. 나중에 밴드에 또 공개를 할게요. 네. 우선 박기영 박사로부터 녹색 만리장성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가 들어봤습니다.
우선 그 중국 보면은 5년마다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걸 계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5개년 계획을 할 때마다 임업 분야에서도 같이 그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임업 5대 프로젝트 중에 그 한 가지가 그 중국 북경이랑 천진에 있는 황사가 불어오는 방향에 그러니까 조림을 해서 황사를 좀 막겠다라는 그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 중국에 여기를 보면은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금지를 하는데 네. 이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역에서 목축은 금지한다. 개간도 금지한다. 벌채, 그러니까 나무 베는 것도 금지한다. 이런 3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네. 산림하고 풀, 초지 식생을 어떻게든 늘리겠다. 이런 보호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우리도 황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중국도 그 저희 그 OBS 윤종화 기자도 대학생 때 이제 베이징 연수를 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면서 머리를 가로지르면서 거기는 황사가 오면은 입에 모래가 씹힌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무 심기를 해서 했는데 과연 660억 그루를 심은 게 맞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박기영 박사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660억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680에서 90억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림한 것만. 네. 660억 그루도 넘어섰다. 680억 그루에서 690억 그루다. 네. 계속 심은 겁니다. 제가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저게 되나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촘촘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저게 사나 했는데 이게 숲으로 하나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변천 과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선 조금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 게 사막이 있고 사막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사막은 말 그대로 이제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거기는 조건 자체가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역이고 우리를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조림을 하는 곳은 사막화 되는 지역에 조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막에 심는 건 아니고 이제 주로 나무를 심는다 하면 포플러가 지금 중국에선 대부분 많이 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막 버드나무. 네. 이런 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바로 심는 것보다는 사막화가 우려되는 이런 지역에 나무를 심었는데 현지 특성이 이 굉장히 건조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바람도 많이 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을 뽑았대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소나무, 구주적송이라고 하는데 현지에선 또 포플러 나무, 비술나무, 또 사막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을 비행기로도 쫙 뿌리고 그다음에 현지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농민들도 같이 심고 또 노동자들도 가서 또 봉사 차원에서 나무 심고 심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80억 그루를 심어왔다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주로 서방 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아니 이렇게 너무 사막에 단일종 나무만 심으면 생태 다양성이 해쳐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어만 놓고 저 나무가 과연 잘 자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길래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제 그 우리 산림과학원의 박기영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을 그 내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막화라는 게 모래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래를 막고 좀 이 지표 자체를 고정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고정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연이 어느 정도로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이게 단일 수종이건 어떻건 그 토양 자체 피복을 조금 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나무를 먼저 조림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천일을 하든지 좀 더 이제 그 수종 개량, 이제 수종을 좀 바꿔가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막화 자체가 워낙 기후 위기하고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네, 네. 있기 때문에 우선 심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 뭐 이런 전략이다라는 거를 이제 해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2000년도 또 2003년도, 2000년대, 또 네. 2010년대 바뀌는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몽골 지역의 사진도 올라왔는데 네. 정말 황량한 사막이 사막에서 이렇게 그 숲이 숲으로 되는. 변하는데 네. 이 과정에 한국의 산림청과 임업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오. 실제로 우리가 식목일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헐벗은 산을 녹화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중국에서 배워서 이렇게 사막에 적용을 시켰다 그래요. 더구나 주목할 부분은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는 사막화 면적이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게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진핑 2기가 되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중국의 국가임업국, 이게 우리나라 산림청 같은 기관인데 네, 네. 이 이름이 바뀌었대요. 중국의 국가임업초원국으로 바꿨대요. 아, 그래서 이 단순히 나무만 심지 말고 사막화를 막고 초원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내몽골 지역의 그 황폐한 그런 초원까지도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확장시켰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끝으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외신에 보면 사막에 수선화를 심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아, 이 말리, 예. 녹색 만리장성. 네, 그 외신 보도 오. 보면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수선화가 뜻이 예. 물수자, 선녀선자, 꽃화자, 물가에 핀 선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이 없는데 어떻게 수선화를 심지? 이랬는데 박 박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사막이 있는데 뭐 이집트 나일강도 그렇고 중국의 황하나 이렇게 장자가 양쯔강이라는 곳도 보면은 그 큰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큰 강 주변에 사막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 내용을 보면 뭐 여름이나 가을에는 이제 상류에서 이제 흙을 가지고 이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겨울이나 봄이 되면 이 강줄기가 건조해지면서 그 밑에 깔려있던 모래들이 이제 바람에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오면서 계속 이제 모래가 제공된다. 그래서 큰 강 주변에 사막이 많다라는 이론이 있고, 실제로 중국만 하더라도 황하 주변에 뭐 쿠부치 사막이라든지 뭐 우란부어 사막이라든지 그런 사막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란부어 사막만 해도 쿠부치 사막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모래에 덮여 있을 뿐이지 땅을 파면은 짧게는 한 1m에서 2m 정도만 파도 물이 쭉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큰 강 주변에 사막이 있다. 그래서 땅을 파면 물이 있다라는, 그래서 수선화 심는 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실제로 언급된 쿠부치 사막이라는 거 위성 사진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에 위성 사진을 보시면 2004년에 찍은 사진, 2010년에 찍은 사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찍은 위성 사진을 보시면 저기서 위성 사진에서 빨간색이 황사 발원지, 이동하는 모래 사구거든요. 네. 빨간색이 확실하게 줄었고요. 빨간색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무를 심으면서 사막에 녹지가 늘어나고 있구나. 그렇네요, 진짜. 예. 지금 나오는 그림이. 라는 게 저게 이제 한국과 중국의 공동 관리 구역입니다. 네. 한국 과학자들
가 같이 들어가서 한 성과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나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 아마존을 비롯해서 사막화가 너무 빠르고 산림 파괴가 너무 빠른데 중국 그리고 인도가 전 세계 녹지 면적의 소폭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속에서 황사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맞서는 나무 심는 사람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브리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하실 곡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런 노래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요. 짧게 해서 죄송한데 정인님의 오르막길 나무 심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응원곡으로 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